자, 오늘 칠판은 내용이 좀 많아요. 여러분들이 집중을 좀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엔진 오일 관련돼서 말들이 많고 서비스 센터 오일 때문에 우리 오일에 대한 오해, 서비스 센터 순정 오일에 대한 오해도 있고 오일 선택에 있어서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에도 제가 비슷한 방송을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더 쉽게 더 간략하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하고 오일을 교환하는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센터 무상 엔진 오일 교환 얼마나 좋은 오일인가, 그 다음에 순정 제조사에서 차가 출시될 때 출고될 때 안에 들어있는 엔진 오일이 얼마나 좋냐라는 건데, 사실 현대자동차도 오일 관련해서 순정 오일 관련돼서 특허가 몇 개 있어요. 몰리브덴 성분부터 해서 몇 개 있고, BMW 같은 경우는 과거 몇 년 전에는 캐스트로를 쓰다가 지금은 쉘 오일을 쓰고 있고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모빌, 페라리는 과거에는 쉘을 썼는데 지금은 뭘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점도도 정해져 있어요. 쉘의 GTS? 가스 투 GTS라고 해서 가스 투 GTL인가? 뭐 아무튼 가스에서 추출된 걸로 만들어진 신기유라고 하는데, 가스 투 리퀴드라는 오일을 쓰는 제조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제조회사들마다 브랜드마다 자기들이 선호하는 오일을 쓰는데, 오일 점도가 M계열들 고성능에는 지금은 0W30을 넣어주고 일반 차들은 0W20 점도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20 점도.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조사에서 0W20을 넣으니까 나는 0W20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자, 엔진이 가동을 할 때 엔진이 되게 뜨겁잖아요. 그리고 폭파 연소 과정이 엔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일 점도가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앞에 5W나 0W가 있고요. 뒷자리에 20, 30, 40의 점도가 있는데, 이 뒷자리의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일이 더 끈적한 거예요. 고열, 고온에서 버티는 능력치가 숫자가 높을수록 세집니다. 그러면 50 정도면은 무조건 좋은 거네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뒷자리 숫자가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오일이 많이 끈적하니까 뻑뻑하겠죠. 이 점도가 뭐 어느 숫자가 좋다, 점도가 높으면 좋다, 앞에 숫자가 뭐 낮으면 좋다, 이걸로 단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일은 땅에서 석유를 캐서 만드는 거잖아요. 브랜드는 말 그대로 제조사예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일의 등급이 되게 많아요. 그 브랜드에서 어떻게 만드느냐를 알아야 좋은지 나쁜지 아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내가 쓰려고 하는 이 오일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1기유, 2기유, 3기유, 4기유, 5에서 오일의 등급이 있어요. 어떤 베이스 오일을 가지고 어떤 첨가물을 가지고 만들었냐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성분들을 우리가 다 분석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한 후기와 차를 좀 쏘고 다니는 애들이나 오일 좀 아는 애들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오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일의 브랜드를 가지고 오일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 첫 번째. 자, 두 번째, OW30, OW40, 0W30, 0W40. 야, 노사장이 그러는데 0W40이 제일 좋대. 야, 누가 그러는데 5W30이 제일 좋대. BMW 순정은 0W20이니까 0W20이 제일, 아니에요. 자, 같은 엔진에 5W30을 넣는다, 0W20을 넣는다, 0W40을 넣는다, 엔진 망가져요? 안 망가집니다. 근데 리터당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싸구려를 넣으면, 살살 날리면 절대 안 망가지는데, 싸구려 오일을 넣고 쏘면은 엔진에 데미지가 생겨요. 이 엔진이 부드럽게 돌 때, 시내 주행을 할 때, 정속 주행을 할 때, 혹은 쏠 때 오일을 어떤 거를 넣느냐에 따라서 엔진의 활성화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 내벽에 스크래치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내가 5W30을 넣는다, 0W20을 넣는다, 0W40을 넣는다 해서 절대 엔진에 어떤 변화를 주거나 엔진을 망가뜨리진 않아요. 하지만 주행 느낌이 많이 달라지고 연비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API의 등급, ACE의 등급,
C1, C2, C3, C4, C5, SL, SM, SN, SN, SN 플러스 SP 등급. 이 등급 말고도 여러분들이 등급에 관련해서 CH4, CI4, CJ4, CK4, 그 다음에 뭐 B3, B4, B5, E4, E6, E7, E9 여러 가지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오일에 보면 앞에 써 있어요. SN 등급 C3, SN 등급 C2, SN의 C3, SP 등급의 C3 이런 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내 거 오일은 SN 등급 뭐 SP 등급의 C3인데 노 사장님 오일은 SN 등급의 C2니까 성능이 안 좋아서 내 차에 못 넣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규제치는 뭐냐면은 엔진에 필요한 오일의 기본 성능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환경 규제나 배출가스 규제에 관련된 규제치란 말이에요. 과거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오면서 엔진 오일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성능과 엔진 오일이 가져야 될 기본 빵에 대한 변화는 거의 없어요. 단 배출가스나 또는 뭐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는 거라든가 연비에 관련된 규제치들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연비라든가 배출가스에 관련된 규제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리터당 5만 원이 넘고 4만 원이 넘는 오일을 보면 요 규제 등급이 굉장히 낮아요. 왜 낮냐? 이 규제 등급을 많이 득하려면 미국에서의 석유협회 기준, 유럽 자동차의 제조협회 기준인 ACEA라는 협회와 APR라는 협회에서 오일 테스트를 거쳐서 이 규제치를 득해야 되는데 이 규제치를 득하려면 첨가물들을 넣어야 돼요. 근데 이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엔진 오일에 대한 기본 성능에는 조금씩 데미지를 줍니다. 사실 엔진 오일은 아무런 규제가 없을 때 가장 순수하고 높은 성능을 내고 엔진에 되게 좋아요. 근데 환경 규제가 계속 강화가 되니까 엔진 오일에 요구하는 여러 요구 조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게 많아지는데 자 그러면 리터당 4만 원, 5만 원, 6만 원이 넘는 고성능 굉장히 좋은 오일이 왜 이 규제치를 그러면 조금 첨가물을 넣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인데 이런 규제치를 득하기 위해서 첨가물들을 섞어서 시험을 보러 가면 유럽 자동차 제조 협회 기준이나 미국 석유협회 기준에서 고성능 오일들 4기유 베이스나 5기유 베이스나 에스터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별도로 테스트를 하는 경우가 적어요. 정말 고성능 차들을 위해서 이따만큼 좋은 오일을 만들었어. 근데 그 오일을 미국의 API라는 이 협회에서 시험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걔네가 그 시험을 안 받아줘요. 그 오일을 얼마나 세상에서 판다고. 우리 이거 갖고 가서 시험 성적 받으려는데 얘네가 그거 하려면 우리가 뭐 바꿔야 되고 뭐 이게 시험 테스터 기계를 뭘 바꿔야 되는데 돈도 많이 들고 까다로워. 안 되진 않겠지만 막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오일을 만드는 회사가 어차피 이 오일을 쓰는 차들은 오너들은 이런 것들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게 보니까 아주 비싸고 좋은 오일들은 이 API나 ACE의 규제 등급이 되게 낮아요. 이걸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해. 근데 지금 제조사들이 파는 현대자동차, 도요타, 혼다, 폭스바겐 이런 애 레귤러한 포퓰러한 일반적인 차들은 배출가스 규제를 굉장히 강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왜냐? 제조사가 낮은 오일 점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환경 규제와 연비 규제 때문인데 기름을 조금 먹어야지만 결과적으로 CO2 배출량도 낮아지는 거예요. 연료가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나가는 배기가스도 많잖아요. 그러면 같은 거리를 달릴 때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전체 총량의 CO2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연비가 좋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엔진이 가동할 때 마찰 계수가 적어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점도가 낮은 걸 넣어서 엔진이 최대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끔 해줘야지만 연비가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지면 더불어 뭐가 좋아져? 배출가스의 총량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강력해지는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엔진의 기술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엔진 오일을 부드럽고 묽은 걸 넣어주면 환경 규제 대응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조건 환경 규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오일의 점도를 그러면 내리면 되지 않느냐?
자, 이 오일의 점도를 내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아무리 베이스유가 좋은 거를 넣어도 이 30, 40, 20 이 숫자를 내리게 되면 오일이 부드러워지는데 이게 부드러워지면 부드러워질수록 유막을 형성하고 오일 자체가 버티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연비도 좋아지고 조용하지만 엔진 안에서는 안 좋은 현상들이 생기게 돼요. 이거는 100%라고 내가 장담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신차를 사서 차를 받으면 대부분은 0W205일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제조회사들이 지금 다 그래요.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 몇천 킬로만 타고 지금 10,000km 정도 타고 플러그를 뽑고 안에 내시경을 들여다보면 실린더 블럭 안에 잔기스들이 쫙 나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예전에 0W30이나 5W30 이상이 들어간 엔진들은 그런 잔기스가 잘 안 나요. 근데 이 잔기스가 크게 크리티컬한 데미지냐 그 정도는 아니죠. 근데 이게 스크래치가 계속 누적이 되면 문제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노킹 소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그러면 제조사가 오일 점도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0W30이든 5W30이든 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아까 내가 말했듯이 뒤에 있는 오일 점도가 높아질수록 유막 형성이 두껍게 되니까 좋기는 한데 오일이 뻑뻑하단 말이에요. 뻑뻑한 오일은 엔진이 막 가동될 때는 좋아. 근데 엔진이 차가울 때 시동을 막 걸면 차갑잖아요, 오일이. 이때 엔진이 불규칙하게 피스톤이 흔들릴 수도 있고 뻑뻑하고 RPM이 잘 안 떨어지고 엥 하고 소리가 나고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땅에서 추출하는 그 석유 자체에서 베이스유를 가장 비싼 4기유 이상의 좋은 첨가제를 넣어서 잘 만들면 점도가 높아도 오일이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그럼 노사장 그렇게 하면 되잖아. 비싸. 그러면 오일이 비싸요. 제조 단가가 되게 비싸진단 말이에요. 4기유라는 PAO를 쓰고 거기다 에스터를 넣고 첨가물을 넣고 극압제라는 거 있어요. 좋은 성능을 내주는 뭐 코팅해주 막 이런 걸 막 넣으면 오일의 생산 단가가 엄청 비싸집니다. 만약에 지금 제조사들이 순정 오일 넣는 거를 리터당 제조 단가가 한 2,000원이라고 칩시다. 근데 1리터당 제조 단가가 만약에 3,000원이 넘어가면 5리터만 들어가도 3,5,15 15,000원이에요. 15,000원에 200만 대를 생산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엔진 오일 값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노사장이 말하는 대로 오일의 점도가 올라가서 뻑뻑하고 끈적끈적하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베이스유 자체를 비싼 거를 써. 거기에 비싼 에스터를 넣어. 에스터를 넣었더니 에스터는 고성능에 고열에 버티는 능력은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 수분을 빨아당겨. 그래서 수분량이 많아지면서 엔진의 데미지를 그걸 억제하기 위한 억제제가 들어가야 돼. 거기에 pA하고의 궁합을 맞춰야 돼. 또 거기에 따른 첨가제를 넣어야 돼. 그러면 만약에 1리터당 제조 단가가 13,000원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5리터가 들어가는 차니까 한 차당 제조 단가가 5만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조회사들이 자동차를 생산할 때 1,000원, 2,000원을 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오일 회사들 모빌이나 쉘이나 뭐 캐스트롤이나 아집이나 이런 회사들이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면 고성능 오일들이 있어요. 비싸요. 리터당 4만 원, 5만 원인데 그 오일들이 노사장이 말하는 이런 오일인 거예요. 오일의 점도도 높은데 오일이 부드러운 거예요. 자, 오일이 부드럽고 점도가 높은데 부드러우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자, 노버스 글라치에서 0W30의 하이 퍼포먼스 오일이 나와요. 내가 0W30 하이 퍼포먼스 이거예요. 이 표시 자체가 막 레이싱카가 막 불타오르면서 가는 그림이 있는데 등급도 SP 등급의 C3를 충족하면서 오일의 점도는 부드러운 0W30이에요. 트라이 시네틱 베이스 오일이라고 써 있는데 나는 지금도 0W40 오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오일보다 좋은 오일은 없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기통이나 마력수가 낮은 차들, 시내 주행이 많은 차들한테는 0W40이 버거울 수도 있기 때문에 0W30이 있었는데 이 오일을 넣고 가끔 사람들이 쏘거나 그럴 때 내구성이나 0W40만큼의 성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만큼의 성능이 100% 나오진 않지만 얘보다는 월등히 성능이 좋은 거를 새로 만든 게 0W30의 하이 퍼포먼스예요. 자, 이 오일은 어떤 특성이 있냐? 제가 좋은 오일의 성능을 알려드릴게요. 디퍼렌셜이라고 하는 기어 오일이죠. 기어 오일에는
링 기어라든가 베벨 기어라든가 90도로 꺾어줘서 굉장히 오일에 대한 극한의 성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차 오일 패키지에 엔진 오일과 디프 오일을 가르라고 하는 이유가 디퍼런셜 오일이 그만큼 오일이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가 온도도 높을 뿐더러 90도로 꺾이면서 압력과 극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극압 성능을 내야 되는 데서 극압제라는 특수한 성분의 버티는 능력이 기어 오일에서 필요한데 이 기어 오일을 엔진 오일에다 넣잖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엔진에 넣을 수가 없어. 극압 성능이 올라가면 엔진에 들어갔을 때 엔진의 그 캠이라든가 밸브의 태피 소리도 잡고 베어링 소리들도 다 없어져요. 이 극압제, 극압 성능 때문에 연소가 되면서 황하고 염소가 발생돼요. 뻥뻥뻥뻥 터지면서 황과 염소가 발생되고 그게 촉매나 머플러, 매니폴드 이런 데가 빵꾸가 나버려요. 한 달, 두 달 되면은. 그러니까 되게 성능이 좋지만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엔진에다가. 그래서 이번에 0W30의 하이퍼포먼스 여기에는 극압 성능이 올라가는 극압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 극압제가 들어가면 0W30의 부드러움이 있는데 0W40처럼 버티는 힘이라든가 고열에서 버티는 능력치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그러면 극압제가 들어가면 안 좋다고 하지 않았는데 이 극압제를 넣고 이 안에서 버티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섞는 그 기술이 배놀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조돼서 나오는 게 0W30의 하이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노사장 네 오일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에 내 오일 말고도 0W30이나 5W30 중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찾아보면 오일 박사나 오일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그 오일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 이 오일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내 차 엔진에는 좋은 오일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내 오일을 파니까 이 방송에서 내 오일을 홍보하는 거고 그런 오일이 많다면 그럼 사람들이 아니 오일의 점도가 올라가는데 연비는 어떻게 좋아지는 것이며 노사장 네 말에 앞뒤가 안 맞지 않냐. 베이스유가 좋아지면 점도가 높아도 이 분자 구조가 균일하기 때문에 윤활성이 좋아요. 윤활성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막 형성도 잘해주니까 성능도 잘 나오는데 거기에 윤활 성능이 좋으니까 끈적하지만 피스톤이 실린더 내벽에서 왔다 갔다 미끄러지듯이 왔다 갔다 윤활 성능이 좋으니까 연비가 안 나빠지는 거예요. 노보스 글라츠를 쓰면서 연비 떨어졌다는 사람 봤어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점도가 유지되는데 연비가 똑같이 나오거나 더 잘 나와요. 거기에 오일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 오일 온도가 낮아져? 분자 구조가 좋으니까 피스톤하고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할 때 여기에 윤활성이 좋고 마찰 저항 계수가 낮으니까 마찰에 의한 온도 상승이 있잖아요. 내가 전에 M5, M3 막 우리 거 오일 넣고 막 이렇게 밤에 막 쏠 때 오일 온도가 많이 안 올라간다라고 내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순정 대비해서. 오일 온도가 안 올라가는 게 마찰 계수가 낮아서 열 상승이 억제되기 때문이에요. 열 상승이 억제되고 마찰 계수가 낮아지면 엔진의 수명도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엔진 내벽에 스크래치가 안 생기는 거죠. 노보스 엔진 오일이 좋은 건 엄청난 기술이 있거나 노사장이 뭘 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 베이스 오일이 비싼 거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에스터도 많이 들어가요. 고성능에서 버틸 수 있게. 에스터가 많으면 두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달만 넘어가도 수분을 땡기기 때문에 엔진에 데미지를 주고 오일에 수분이 섞이면서 오일의 성능이 떨어져요. 근데 이 PAO하고 섞여 있는 에스터가 고성능을 발휘할 때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수분을 땡기지 못하게 하는 억제제랑 PAO하고의 그 궁합점이 있어요. 이건 다른 오일 회사들도 그런 게 있는데 그 궁합점을 잘 섞어 놓으면 수분 발생을 많이 억제를 합니다. 아예 100% 차단 못하는데 충분히 타는 기간 동안 길게는 2만 킬로까지 탈 때까지도 수분 억제를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보스 글라츠 오일이 좋다라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앞자리 얘기를 안 했죠. 0W는 뭐고 5W는 뭐고 그러면 10W는 뭐예요? 근데 이거는 저온이에요. 저온. 시동을 걸 때 특히나 겨울에 10W는 앞에도 끈적끈적한 거예요. 겨울에. 그러니까 이게 20, 30, 40은 엔진이 뜨거울 때에
뜨거울 때 HTHS와 관련된 뜨거울 때의 점도 지수를 말하는 거고, 앞에 W가 들어간 건 윈터의 약자로 보면 되는데, 뭐 다른 약자일 수도 있는데, 차가울 때, 저온일 때의 점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0W면은 추울 때도 오일의 점도가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 걸었을 때 아이들 상태에서도 시동을 걸자마자 엔진이 부드럽죠. 10W는 기온이 낮을 때 시동을 꺼놓고 한참 있을 때 시동 걸 때 오일이 뻑뻑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0W의 40이면 달릴 때는 무지하게 좋죠. 왜냐면 오일의 모든 세팅의 포커스를 달리는 데 맞추는 거야. 근데 0W의 40이면 차가울 때부터 뜨거울 때까지의 이 변화 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오일이 갖춰야 될 성능치의 범위가 되게 넓은 거예요. 5W30이면 0W40보다 갖춰야 될 범위 폭이 작아지죠. 왜냐면 추울 때 견디는 오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W도 충분합니다. 노사장님, 5W만으로도 우리나라 겨울에 충분하다며. 근데 왜 노사장은 자꾸만 오일을 갈러가면 0W30을 권장하는 거야? 5W30은 16,500원이고 0W30은 27,000원인데 많이 냉겨 먹으려고 그런 거야? 5W30이든 5W40이든 0W30, 저는 리터당 남는 마진이 똑같아요. 이 오일들이 얘네들보다 비싼 건 제조 단가가 비싸서 비싼 거지, 어떤 걸 팔든 똑같단 말이야. 근데 내가 0W30을 차주들이 왔을 때 권장하는 건, 얘는 베이스유가 4기유예요. 얘는 베이스유가 3기유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께 3기유라서 그럼 노사장 말대로 4기유가 아니면 오일이 뭐 안 좋고 금방 망해? 아니죠. 얘는 베이스유가 3기유인데 거기다가 조금의 PA유를 넣고 여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가서 베이스유가 3기유인데도 다른 3기유를 쓰는 5W30보다 좋은 성능을 내게끔 많은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서 좋다고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건데, 내가 0W30을 권장하는 건 베이스유가 4기유이기 때문에 오일 자체 빵이 너무 좋고 0W부터 30까지 냉간시부터 열을 받았을 때까지의 버티는 능력치도 좋고 하니까 내가 이걸 권하는 거지, 비싸서 마진이 많이 남아서 권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오일을 교환해 본 분들이 한번 이걸 딱 넣으면 다시는 이를 안 넣습니다. 4기유의 맛을 느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시중에 GX에서 나오는 4기유 PA 오일들 많이 있잖아요. 걔네들 거는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왜 너 거는 이렇게 비싸? 4기유도 등급이 있죠. 등급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에스터라든가 에스터의 수분 억제를 위한 억제제라든가 극압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또 이 포뮬레이션 성능 방식에 따라 제조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GS 칼텍스의 10,000원 초반대의 PA 오일은 되게 좋은 오일이 맞아요.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오일입니다. 저도 써봤고 그 오일을 좋아해요. 하지만 내 거 0W30을 따라오기는 쉽지 않죠. 그렇다고 내가 27,000원이고 그 오일이 12,000원이니까 니께 2배 이상 좋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56배? 한 1.67배 정도 좋은 것 같아요. 2배까지 해서 그렇게 따지면 그럼 노사장 네 오일 비싼 오일이야. 네, 비싼 오일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내 오일이 4만 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내 거랑 똑같은 성분의 오일이 유럽에서는 4만 원대에 팔려요. 왜? 이 정도 성능을 내려면 제조 단가가 비싸요.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진짜 마진 조금 먹고 싸게 파는 거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